이번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40분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분간은 이제 빅브레이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왜 확률적인 자신감 뭐 이런 논의가 근데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그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해볼까? 좀 이제 고민을 이제 저도 이제 해봤는데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까 이제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이제 이미 구현된 거를 요거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가져와서 이 질문에다가 밑에 좀 이제 붙여놓고 좀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맥락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아까 했지만 그 이제 다시 한번 좀 실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알고리즘들 중에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이제 좋았었으니까요. 요게 그 3, 4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98에 가까운 이제 성능을 이제 냈는데 그 요거 했던 거 왜 또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그 나머지 2%는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틀린 것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좀 이제 그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그 예측 자체는 X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획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예측 확률을 이제 구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예측 확률을 먼저 일단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나서 어,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는가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답 분석을 좀 이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이 이제 왜 오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그 처음 5개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그 코드가 좀 복잡하니까 잠시 이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처음 5개를 보시면 첫 번째 표본은 7에서의 자신감이 사실상 100%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거는 무조건 7이지 이렇게 예측하고 실제 정답도 이제 7이면서 이제 맞추는 이제 이런 이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답하고 싶은 거는 이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완벽한 경우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답 필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답 필터는 이제 그 예측하고 정답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오답 필터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개수가 이제 오답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도 이제 보죠. 그러면 97% 맞추니까는 오답이 이제 나머지 한 2% 남짓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수치가 이제 맞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오답 필터를 예측 확률에 그 적용하면 이번에는 이제 오답들만 선택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수가 220개가 넘으니까는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처음 5개만 혹은 이제 그 적당히 이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거 이제 처음 5개 보셔도 되고 이제 무작위 샘플 5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저랑 이제 그 결과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잘했던 경우에는 사실 모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4193번 표본인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4번의 확률이 55%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6번인가? 6번의 확률을 이제 45%로 이제 할당을 하면서 4번이랑 6번이 지금 좀 헷갈리는 거야. 이 모형이.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는 어쨌든 높은 쪽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4번 4로 예측했는데 아쉽습니다. 정답은 6번 하고 이제 틀린 거야.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9540번 표본인데 1번일 확률을 48% 정도로 예측을 이제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1번하고 뭐가 헷갈리냐면 지금 8번하고 헷갈린다고 했네요. 도대체 1번하고 8번이 그 헷갈릴 만한 건가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표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 왜 이러냐라고 해서 이제 요 그 표본을 한번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답 필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이미지지에서 오답 필터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해서 요 오답 필터를 이제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레이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5개만 이제 돌고 오답 필터도 이렇게 이제 해서 오잉. 이것도 이제 한 10개 정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틀 영역들 plt 서브 플라트 s가 들어가야 돼요. 2x5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레인지를 여기다 할 필요 없겠네. 영역들을 잠시 이제 1차원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고 타이틀 레이아웃해서 그릴 거예요. 자, 오답 필터를 적용할 거면은 이제 예측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레이블이 아니고 레이블도 있는데 좀 길어지네요. Y predict에 대해서도 오답 필터를 이제 적용하고 예측. 위에가 번잡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해볼 텐데요. 좀 복잡하죠. 먼저 이제 2x5짜리 영역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전과 다르게 S자가 들어가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영역들과 이미지와 레이블과 예측을 이제 4가지 이제 요소를 어, 서로 이제 쌍을 맞춰가지고 이제 순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오답들이 이제 실제 정답이 얼만데 뭘로 예측을 했는가. 근데 그거가 이제 그럴만 했는가. 이런 점을 이제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봤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볼까요? 보시면 요 첫 번째 이미지는 정답이 2인데 9로 오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9? 그러면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요게 4라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답이 6인데 모형이 0으로 오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답이 9인데 3으로 오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그럴 법하죠. 그죠? 그죠? 예, 여기가 살짝 옅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인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왜 우리가 분석했는가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때 계산 함수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뭔 것 같아? 9. 얼마나 확신하는데? 하여튼 모르고 9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도 사실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6인가 9, 0인가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의 정도가 연속적으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류를 이제 수행하는 모형이면은 그냥 무조건 답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을 사실은 내부적인 근거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 퇴근하실 때 혹시 대중교통 타시면 그 네이버 지도에서 그 이제 뭐 몇 분 이내에 도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예측을 이제 해주고 그 확률적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몇 분 이내에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이제 이 정도가 다른 거죠. 이래서 뭐 그나저나 오늘 그 퇴근 시간쯤에 지금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저번 지난주에 한번 갑자기 그 퇴근 시간에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산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비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갔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우리가 퇴근할 때 비가 오게 되는 거는 확률적인 자신감이죠. 무조건 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거잖아요. 요번에 이제 기상청에서도 오셨죠. 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확률적인 어떤 값을 발생하도록 하는 거는 이 분류 모형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걸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모형한테 너 왜 이렇게 틀렸어?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틀렸으니까 잘못했지 이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논의가 좀 공감이 이제 그 참고가 이제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떠세요? 와, 이게 진짜 너무했다. 5를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2를 이렇게 써놓고는 이게 2인가 7인가 이거는 7에 저한테 물어봐도 7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것도 이제 그냥 0이라고 했을 것 같고 이것도 사실상 이제 3이라고 저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98% 정도 그 성능을 이제 넣는데 나머지 2%들은 과연 모형이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활성화 함수를 그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했고, 근데 이거를 논의하면서 덩달아 이제 한꺼번에 논의를 한 게 이 출력과 이제 관련된 부분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신경망 연산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3페이지 3.4절의 3층 신경망 구현하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신경망은 각각 퍼셉트론인데 그거를 이제 그 개별적인 퍼셉트론들을 각각 연산해서 값을 내도 됩니다. 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정리를 하면은 구현도 편리하고 연산도 효율적일 수 있어서 공식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셉트론에서는 입력과 가중치가 1대1로 대응됩니다. 반면 신경망의 특정층은 여러 개의 입력이 여러 개의 퍼셉트론에 연결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가중치는 1대 다의 관계로 바뀝니다. 즉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 뉴런만큼의 가중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이전과는 달리 출력 뉴런의 수에 따라 학습 매개 변수가 증가합니다. 퍼셉트론에서는 학습 매개 변수가 1차원의 벡터 형상이었지만 신경망의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행렬 형상의 텐서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 층에 걸쳐 각각 형성됩니다. 현재의 구성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2개가 3개의 출력 뉴런에 모두 전달됩니다. 각 뉴런의 입력은 2개입니다. 각 퍼셉트론은 입력에 1대1로 대응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 x1, x2에 대응하는 w1, w2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망에서는 은닉층에 여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각 퍼셉트론당 가중치 벡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뉴런의 가중치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아래 첨자에서 출력 뉴런 번호를 표기해 구별하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출력 뉴런 1번에 대해서는 W11, W12, 출력 뉴런 2번에 대해서는 W21, W22와 같은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편향은 입력의 개수와 관계없이 뉴런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B1, B2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신경망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계층의 매개 변수인지 표현하기 위해 위첨자로 계층 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매개 변수를 특정하려면 L층의 W11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 퍼셉트론들을 개별적으로 연산하기보다는 한데 묶어서 한 방에 이제 연산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공식의 정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른 거는 그냥 잠시 잊으시고 2번, 3번 그냥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요 퍼셉트론 하나에 x1하고 x2라는 입력이 2개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x1에 대응하는 w1이 있고 x2에 대응하는 w2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 뭐 잘 아시는 연산을 그냥 하면 됩니다. 하고 편향을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연산을 하는데 다만 이제 1번 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그냥 공식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뉴런의 z 값이 다음과 같이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뉴런의 Z2를 연산을 하는 거는 똑같죠. X1의 W1, X2의 W2 더하기 B. 이건데 이번에는 이게 그 W1, W1이 이름이 겹치면 헷갈리니까 2번 거다, 2번 거다, 2번 거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일이 각각 하나씩 연산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잘 보고 있으니까는 한 방에 연산이 이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퍼셉트론이 하나가 이제 있으면 x1에 대응하는 w11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고 요 내적 연산을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쪽의 가로 방향하고 이쪽의 각 열들하고
원소별로 그냥 곱해서 다 더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의미의 이제 x가 있는데 가중치를 방금 전에 논의드린 대로 요 입력의 이제 개수만큼 그리고 이제 출력 뉴런의 이제 개수만큼 세트를 여러 개를 이제 만들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이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이제 장점이 무엇인가? 구현을 통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층 퍼셉트론 구현을 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층 퍼셉트론 이제 구현을 틀을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다층 퍼셉트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하셨는데 요거를 셀을 이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요 입력의 개수와 이제 출력의 개수를 이제 하는데 퍼셉트론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한꺼번에 그냥 연산을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입력의 수와 출력의 이제 수가 이제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요 계층의 이제 가중치 W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 그리고 편향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니까 출력의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W와 이제 B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는 좀 개념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이제 계층을 이제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입력 수와 출력 수를 이렇게 이제 정하고 활성화를 이제 정하면 활성화는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퍼셉트론을 그 포문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대신에 그 한꺼번에 연산이 이제 수행되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까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볼게요. 레이어 1번은 완전 연결, 레이어 2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예전하고 이제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퍼셉트론을 막 여러 개를 이제 포문을 거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 연산의 그 핵심을 이제 뽑아서 보면 결국 이제 퍼셉트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냥 행렬로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퍼셉트론의 행렬, 두 번째 퍼셉트론의 행렬,
그래서 포문을 쓰는 대신에 퍼셉트론의 개수가 곧 출력의 이제 수가 이제 되는 거고, 그냥 이런 행렬로 만드는 것이 그 포문으로 퍼셉트론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구현 자체를 다음과 같이 그냥 행렬 형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했다. 효과는 이제 동일한데. 그리고 나서는 아까는 이제 포문을 거쳐서 그 퍼셉트론한테 일일이 다 이제 그 출력을 막 경험시켜 줬는데, 대신에 그냥 한꺼번에 내적 연산을 수행해 버리면은 그 포문을 실컷 돌려서 구성하는 것보다 이제 연산이 이제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연산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포문을 없애는 이제 과정이고, 포문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연산에서.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드는 연산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을 해야지, 뭐 GPU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이제 행렬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행렬 연산에 GPU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궁극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현한 것과 그 근본적으로 수학적인 차이는 없는데,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방금 전에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잘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784, 100에 100 바이 10이 들어가면, 그럼 이제 중간에 요 만 바이 784가 들어가서 만 바이 100이 되고 만 바이 10이 되는 이런 이제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완전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제 그 신경망이죠. 신경망을 다시 한번 이제 구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신경망이 이제 하는 일이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그냥 계층을 구성을 해서 추가하는 걸로 이제 아주 간결하게 구현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출력이 이제 발생하면 레이어를 이제 돌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출력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순전파라고 이제 부릅니다.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실컷 논의했던 이제 시그모이드와 같은 것이 활성화 함수로서 이제 선택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직접 이렇게 호출을 하셔도 되는데 모델한테 레이어 1번, 레이어 2번 요게 이제 호출을 하고 그 모델의 이제 아웃풋을 이제 획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 얻었던 요 레이어 2번에 이제 출력하고 우리 이제 신경망 이제 구현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이렇게 그 호출하시는 대신에 그냥 모형에다가 그냥 바로 제공하면 동일한 출력이 이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써 이제 우리의 구현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수행했나? 라고 하면은 이제 그 85페이지에서 식 3.8번하고 3.9번을 구현하신 거예요. 요식 3.8번은 요거는 이제 퍼셉트론의 연산 방식이고요. 이 3.9번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완전 연결, 계층의 방식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얘는 이제 x와 편향 가중치 벡터의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요거는 x와 가중치 행렬과의 내적 혹은 이제 행렬 곱으로 표현된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차원이 하나 증가했는데 그냥 퍼셉트론들이 그냥 여러 개의 세트가 생긴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반영해서 구현한 것이 지금의 이제 완전 연결.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연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퍼셉트론을 일일이 이제 포문을 돌면서 그 생성하거나 혹은 이제 연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좀 더 이제 구현도 간결하다.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 구현은 이제 잘 이제 하셨고, 그 우리 이제 다음 논의는 3.5절에 이제 출력층과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손실함수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좀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6절의 이제 손글씨 숫자 인식은 이미 이제 먼저 한번 해봤죠. 먼저 한번 해봤는데 그 우리가 이제 구현한 신경망을 통해서 한번 교재랑 이제 맞춰보면서 이제 이 값이 이제 서로 일치하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한 게 제대로 된 구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장에서 우리는 신경망의 기본적인 구성을 이제 논의를 했고, 곧 이제 우리의 구현이 올바른가 확인하는 이제 이런 절차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